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발병 사태의 원인이었던 옛 금강농산 자리에 기억의 공간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옛 금강농산 공장에 대한 철거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는 그대로 남겨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고 주변 일대는 생태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익산 왕궁의 농기계 전문기업 PYM이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원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첫째 출산의 경우 1,000만 원, 둘째는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는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산 미륵산 중문이 디지털 실감 콘텐츠로 재탄생했습니다. 17일부터 스마트 글래스와 태블릿 PC로 미륵사 중문과 건축과정 애니메이션 등을 AR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군산해경이 선유도 출장소를 1구에서 2구로 옮기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문화재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해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은 지난 2016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사태가 불거져 국내 환경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원인 규명과 관련법 개정, 주민 피해 보상 등이 이뤄졌는데 이제 마지막 단추가 남았습니다. 내년 말까지 57억 원을 들여 옛 금강농산 공장 일부를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고 주변 일대를 생태교육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장전마을 사태가 발생한 지 10년 만에 최종 단계인 환경복원까지 마무리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옛 금강농산 공장, 담뱃잎 찌꺼기를 불법 건조해 장전마을 환경 오염 피해를 일으킨 시설물입니다. 이 공장을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일부 건축물은 남겨 환경 피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기억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금강농산 건축물 일부는 철거를 하고 잔존하는 그 건축물은 환경 오염 사고에 대한 기억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장 주변 3만여 제곱미터는 익산시가 사들여 환경 복원이 이뤄집니다. 지난 2022년 국가사업으로 선정된 생태축 복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비 57억 원이 투입돼 내년 말까지 진행되며 오염 피해를 입었던 생태계 기능을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게 됩니다. 장점지 등 저수지는 수질 개선을 통해 동식물 서식지로 바뀌게 됩니다. 인근에는 논습지와 억새숲, 탄소 저감숲, 암석원 등 다양한 생태 공간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주변 부지를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했고요. 그 부지를 활용해서 멸종 위기종인 수리부엉이와 항조롱이에 대한 동식물 서식처를 복원하고 함나산 숲 모델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집단 암발병 사태가 지난 2016년 발생한 장전마을은 정부의 첫 역학조사와 관련법 개정, 주민 피해 보상, 복지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들이 이뤄졌습니다. 이제는 자연 회복이 진행돼 멸종 위기종인 수달과 황조롱이 등에 이어 최근에는 오소리 서식도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오소리가 또 공장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각종 어떤 동식물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마을은 정말 제대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옛 금강농산 공장과 주변 저수지 등에 추진되는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장전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발병 사태가 표면화된 지 10년째인 내년이면 마지막 단추인 환경 복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항 일부 부두에 배후도로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항 하역사들에 따르면 31개 선석 가운데 3부두와 7부두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화물 장비 등을 운송할 경우 군산시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40톤이 넘거나 높이 4.2m, 폭 2.5m를 초과하면 운행을 금지하고 있어 하역 장비들을 부분적으로 해체해 운송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역사들은 3부두와 7부두 구간의 일반 도로 6차선 가운데 2차선이라도 배후도로로 지정해 해수부가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전북대는 예정대로 학칙 개정 절차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대학은 오는 29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전북대는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하는 학칙 개정 절차를 기존대로 밟아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북대는 지난 10일 교육부 정책에 따라 모집 정원을 142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군산시가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휴가를 주는 조항을 신설하고 선거 사무 종사자에 대해 특별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시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시의회에 안건 상정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올해 예산 17억 원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이수진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올해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에 예산 17억 원이 방만하다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편성된 조직위 예산은 17억 7,058만 원 가운데 인건비는 5억 9,648만 원, 운영비 6억 3,850만 원, 예비비 5억 280만 원입니다. 이 의원은 행사가 끝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예산 편성을 보면 마무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 미륵사 중문이 디지털 실감 콘텐츠로 재탄생했습니다. 익산시가 진행하는 시범 운영을 통해 17일부터 스마트 글래스와 태블릿 PC로 미륵사 중문과 건축 과정 애니메이션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국립익산박물관에 위치한 미륵사 유적지. 디지털 안경을 쓰자 빈 공터에 건축물이 나타납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복원한 미륵사 중문 디지털 실감 콘텐츠입니다. 익산시는 이를 활용해 17일부터 미륵사 중문 디지털 복원 AR 체험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현재 디지털 복원을 통해 구현된 건물은 미륵사 동서원 중문과 중원 중문 등 2곳. 방문객들은 스마트 글래스와 태블릿 PC 등으로 구현된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미륵사 중문의 계절별 모습을 관람하고 전시 해설사를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마커를 인식하면 중문 건축 과정을 볼 수 있고 중문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륵사의 연혁과 발굴조사 과정, 석탑의 해체와 조립 과정 등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는 안내센터에서 현장 예약을 받아 하루 3차례 스마트 글래스 1개 팀과 태블릿 PC 10개 팀을 운영합니다. 미륵사진은 온전한 형태의 건축문화유산이 남겨져 있지 않아 관람객에게 문화적, 학습적 경험을 제공하기에 현장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에 시도하는 증강현실 콘텐츠를 통하여 건축물의 터만 남겨져 있던 현장에서 관람객에게 과거의 미륵사의 위상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한편 익산시는 중문 복원에 이어 오는 2033년까지 회랑과 각 건물, 목탑 등 미륵사의 디지털 복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복원을 통해 실물 복원이 어려운 미륵사의 옛 모습을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익산시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이달 센터 기본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 올 말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월성동 일원에 연면적 2,774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센터에는 긴급 돌봄센터,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비장애인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 등이 마련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1위 공업고등학교를 교육부의 제19차 마이스톡으로 지정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자체, 기업, 대학 등 20개 기관과 협력해 2차 전지 분야 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 기숙사 신축 사업비 190억 원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위 공고는 마이스토고 지정 후 교명을 변경하고 배터리 융합과 96명을 모집해 총 288명 규모로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0월까지 반도체, 디지털, 첨단 부품 소재 분야 등에서
세 개교 내외를 마이스톡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광보건대가 보건복지부의 시민참여형 방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11월 말까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과 모기 분포 조사, 병원체 감염 실태 분석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개체 현황 통계와 방역 대응 특성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민선 8기 강임준 군산시장의 공약 이행 평가가 중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민선 8기 2년차 공약 이행 평가 결과 강임준 군산시장은 등급을 구분하지 않는 중간 등급을 받았습니다. 강 시장의 공약 가운데 일부만 추진되고 있거나 보류 폐기되는 사업으로는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과 동백대교 연계 상상포차 야시장 축제 등입니다. 익산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 기업이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바로 왕궁 농공단지에서 농기계를 생산하는 TYM인데요. TYM은 셋째 출산 시 무려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지난해 도내 합계 출산율은 0.78명, 익산 합계 출산율은 0.70명입니다. 이는 부부 백상당 자녀 수가 70명이라는 뜻입니다. 저조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기업이 익산에도 나타났습니다. 왕궁 농공단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농기계 전문 기업 TYM입니다. 이곳에서 근무 중인 김치우 선임은 최근 등남했습니다. 회사는 김 선임에게 출산 장려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4월 29일 날 이제 아기가 나와서 초선으로 등남을 했고요. 그 기업의 이제 TIM 기업의 도움으로 저는 이제 1,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TYM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셋째 이상 출산 시 지원 금액은 무려 1억 원, 첫째 출산 시에는 1,000만 원, 둘째는 3,000만 원, 다둥이는 4,000만 원을 전액 비과세로 지급합니다. 출산 시 50%, 돌이 지나면 50%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력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혜택을 베품으로 인해서 좀 절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파격적인 지원으로 직원들은 양육비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특히 제가 몸을 담고 있는 TIM에서 1,000만 원이라는 많은 출산 장려금을 주셔서 저희 가족을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도내 공공기관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연령이 대폭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참가 대상을 기존 도내 대학생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참가자는 오는 7월 중순부터 5주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익산문화관광재단 등 도내 41개 기관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며 인턴 168명을 모집합니다. 올 들어 도내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내 아파트 거래는 4,446건으로 1년 전보다 32.4%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거래 금액은 9,006억 원으로 직전 분기에 비해 28.6%,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40.8% 증가했습니다. 한편 도내 아파트 거래량과 금액은 전국 평균치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내 취업자가 늘고 고용률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000여 명이 늘어난 99만 8천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률은 이 기간 1.3%포인트 오른 64.4%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도내 실업자는 1년 전보다 6,000명 감소한 2만 6,000명, 실업률은 0.6%포인트 줄어든 2.6%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제4차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합니다.
용역은 도내 지방도 56개 노선 1,640km와 인접 시도 도로망을 고려한 도로 건설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지역 내 교통 현황과 수요량 예측, 14개 시군의 의견 수렴, 인근 시도 협의 등을 진행한 후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최종 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제4차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오는 2026년부터 5년 동안 투자 계획에 따라 신규 도로 사업과 도로 유지 관리가 추진됩니다. 군산해경이 선유도 출장소를 1구에서 2구로 옮기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출장소가 들어서면 교통 혼잡과 문화재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해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선유 2구 주차장 주변의 한 공터, 군산해경이 선유 1구 출장소를 이곳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유 1구 출장소가 어튠리드 사업으로 도로 확장이 불가피해지면서 2년 전 신축 이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선유 1구 출장소는 당초 해경 부지로 군산시 땅인 신축 부지와 등가 교환을 끝내고 지난달 착공 허가도 받았습니다. 해경이 착공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가 좁은 데다 신축 부지 주변에 우체국과 파출소, 노인회관이 밀집해 있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여기 보면 뭐 주차장 문제나 상당 혼잡지고 여기 노인복지관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상당히 그 해경초가 들어오면 혼잡한 지역에 있어서 위험성이 많이 있다. 특히 조선시대 고군산진 수군기지 문화유산이 간직된 곳이고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이라며 원점부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인근에 해수욕장이 있고 관광객이 즐겨 찾는 만큼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청회도 없이 추진한 사업이라며 군산해경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 관공서면은 원래 저희를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 주민의 의견도 하나도 듣지도 않고 공청회도 없었고 저희는 다른 부지에서 갑자기 또 여기로 옮긴다는 자체도 아무것도 몰랐고. 해경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군산해경 선유도 출장소 신축 이전,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서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벼 친환경 재배단지와 연구용역 시범단지 등 1,800헥타르 농지에 벼 병해충 공동 방제를 추진합니다. 시는 오늘 벼 병해충 공동 방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벼 출수기 일주일 전 조기 방제를 진행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등 기관 간 협업 방제 체계를 구축해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강제 공매 처분에 착수했습니다. 군산시는 5차례 이상 3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 4,446건, 32억 9천만 원을 대상으로 인도 명령 예고서를 보냈거나 보낼 예정입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인도 명령을 거쳐 곧바로 공매 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인도 명령서를 받은 압류 차량 소유자는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차량을 시청에 인도해야 합니다. 군산시가 올 하반기 공공 일자리 참여자 118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부터 64세 이하 군산 시민으로 저소득층과 장기 실직자 등 취약계층이 우선 선발됩니다. 시는 공공근로자 74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44명을 선발해 오는 7월부터 5개월 동안 국가산업단지 환경정비 등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달 27일부터 5일 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대학교 박물관 강당에서 이세종 열사의 5.18 최초 희생자 인정을 기념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전북행사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선 이 열사가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로 인정받은 것의 의미를 조명하고
그의 정신을 알리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뤄졌습니다. 전북대 농과대 2학년이던 이 열사는 1980년 5월 17일 학생회관에서 농성을 하던 중 계엄군이 교내로 진입한 다음 날 새벽 바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간 이 열사는 5.18 관련 유공자로만 인정받아왔지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계엄군의 구타로 추락 전 이미 심각한 수준의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고 올해 2월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22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고창 심원면 세계 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에서 열립니다. 습지와 공존하는 우리들, 미래의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기념행사에서는 습지 유공자 표창과 축하 공연이 진행되고 업사이클 체험, 환경교육 등 20여 개의 생태관광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한편 고창군은 연안습지인 고창갯벌과 내륙습지인 운곡습지, 인천 강화구 등 3곳의 습지 보호지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안의 한 농수로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안경찰서와 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 9분쯤 부안군 보안면의 한 농수로에서 7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논에 물을 데려다가 수로에서 발을 헛디뎌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2024 일산 메가주 K펫 페어에 참가해 지역의 반려동물 여행지와 축제를 알립니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 참가해 애니워케이션 익산을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교도소 세트장, 다송 무지개 마을 등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광 명소와 할인 펫푸드의 더 리얼 사료 등을 홍보합니다. 또 오는 10월 익산 종합운동장 보조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익산 동물보호문화축제와 익산 FCI 국제도구쇼도 소개합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오늘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전통문화교류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군산 미 공군기지와 처음으로 함께한 이번 행사는 전통의 날개, 전북을 체험하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한지 청사초롱 조명 등 만들기, 한복 체험 등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해망굴 탐방 프로그램 근현대 역사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인 군산이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25일 20명씩 4개 팀이 해망굴과 월명공원, 해망동 수산시장 등을 방문합니다. 또 3D 펜 체험과 사진 전시,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한 사전 신청과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대한어머니회 익산지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어양공원에서 어르신들께 짜장면을 대접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어머니회 익산지회가 지난달 진행한 딸기잼 만들기 판매 수익금을 활용해 마련됐는데요. 회원들은 정성을 담아 짜장면을 만들고 기타 연주를 선보여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군산시와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군산 사회적 경제 바로 알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지니고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며 지역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다지고자 기획됐는데요.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28일까지 군산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기온은 9도에서 27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고 최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